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노동절을 맞아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소년 노동자 출신이라는 이력이 더욱 빛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절 기념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밝히며 진심 어린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이름이 바뀐 오늘을 더욱 각별하게 느끼며 과거 대통령들이 쉽게 꺼내기 어려웠던 소년공 출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었습니다. 1963년 법 제정으로 시작된 근로자의 날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노동절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죠. 올해 처음으로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기념하게 된 의미 있는 날입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AI가 산업의 판을 뒤흔들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면서도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미래가 없는 성장은 진짜 성장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노동자는 공장에서 생산의 주체일 뿐 아니라 공장 밖에서는 소비자로서 경제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분법을 깨야 한다며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느껴질 만큼 따뜻하고 균형 잡힌 노동절 기념사였습니다. 기념식 현장에서는 오랜만에 강유정 대변인의 모습도 반가웠습니다. 그녀는 병가 마지막 날 읽은 책 제목을 소개하며 지금 당신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공유했습니다. 문학과 정치는 축하보다 위로를, 분노보다 염려를 이웃에게 건네는 행위라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책의 마지막을 장식한 6단어 사랑, 명예, 연민, 자부심, 공감, 희생을 강조하며 훌륭한 삶뿐 아니라 훌륭한 정치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매일 한 번씩 저 6단어를 꾹꾹 눌러 쓰고 있습니다라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힘보다는 방향을, 꿈보다는 연민을 찾는 노동절이 되길 바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청와대에 이런 따스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이 참으로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한편 백경룡 경정 관련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합동수사단 파견 당시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백경룡과 함께 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백경룡은 강하게 반발하며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공직자로서 처음 시점이 흔들렸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고 심경을 밝히며 이정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소 취소 메시지를 전달받은 적 없다는 카톡 내용이 직권남용과 사법방해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2월 9일 모의된 기획, 12월 29일 공문 등을 언급하며 당신들이 박제한 범죄 기록은 결코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팀원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그는 기록의 공식 회수를 요구하며 5월 6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고 이후 모든 것을 5,400쪽 기록과 함께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백경룡이 맞다면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내부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김상호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손을 잡은 사진을 공개하며 조전식 정무특보, 한정정책의장, 이재강 의원 등과 함께한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싱크탱크를 꾸리고 의원들과 접촉하며 당권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와 뜻이 맞는 인사들이 모여 5월 중 싱크탱크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며 강덕구 의원 등 김민석계와 범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입니다. 김 총리는 최근 전북 익산으로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인근 요양병원에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라고 하며 휴일에 익산 집을 찾을 때마다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다고 합니다. 가까운 의원들은 빠르면 이달, 늦어도 지방선거 직후에 사퇴하고 전당대회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를 향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3호 인재 영입으로 김성범 전 해수부 차관을 발표하며 다음 주 호남 지역 인재 영입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이라며 군산, 김제, 광주 중 한 곳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분이며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찍 사퇴한 김우겸 새만금 청장의 향방도 관심사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가 공천 준 거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시선도 뜨겁습니다. 마무리하며 한마디 합니다. 곧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노동절,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적어도 내란 정당만큼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전사라는 말은 이제 그만 썼으면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나쁜 일자리조차 서로 차지하려 치받고 싸우는 세상, 그들이 보수 정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되는 세상을 누가 바랄까요? 틈만 나면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지구상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노동자들을 산업전사라고 부르는 현실, 실제로 그들은 오늘도 생계를 위해 일터에 나갔다가 떨어지고 끼이고 깔려 또 다른 김용균이 되어 죽음으로 퇴근합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짜 사람 중심의 노동 정책이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노동절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고민하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따뜻한 기념사와 정치 현안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